스타 등용문이라 불리는 공중파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 그 어렵다는 마지막 관문, 4연승에 도전한 최세연. 이정표를 부른 내 사랑 내 곁에 팀이 95점으로 최종 4연승에 성공합니다. 최종 관문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신장암 3기라는 판정을 딱 받게 되었어요. 애절한 노래만큼이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녀의 특별한 사연. 내가 다시 용기 내서 노래하면 남편도 너무 기뻐할 것 같아서 그런 모습 보면 남편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남편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지새운 숱한 밤들. 한동안 무대를 떠나 있다 남편을 위해 다시 노래하게 되었다는 그녀. 애절한 그녀의 노래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2개월) 전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제의 인물 가수 최세연. 방송에서 눈물 쏟던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최세연 집 아니에요? 맞아요. 아, 맞아요? 들어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특정 세상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입니다. 네, 가족이 다 모여있네요. 요즘 애들 방학이라서요. 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 민규하고 시은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3학년 백민규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물이로 백시은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보물인지? 왜 또 눈물이 나오지? 왜 그래?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갱년기인가 봐요. 아주 참 소중한 노래만. 보물들. 저희 남편입니다. 지금 잠깐 쉬다가 나와가지고 부시시합니다. 특별해 보일 것 없는 평범한 가정집.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트로피들이 눈에 띕니다. 경연 프로그램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보시는 프로예요. 아침 프로. 거기서 1승을 한 트로피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최근에 또 탄 건데 이것도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무려 4승 해서 명예 졸업을 했던 영광스러운 트로피고요. 알고 보면 경력 20년 차 베테랑 가수라는 최세연. 남편 역시 언더그라운드에서는 꽤 알려진 가수랍니다. 같은 라이브 카페 무대에 선 인연으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두 사람.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4가족이 되었죠. 방학을 맞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드디어 집 밖으로 나섭니다. 학원에 갈 시간이죠.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와. 아우 조용하다. 조용하니까 너무 좋지. 아니 없으면 보고 싶은데 있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민규 때문에. 지금 빼놓을까 그럼? 그래 조용할 때 빼나 정신. 애들 오면 또 정신 없으니까. 남편에게 무언가를 빼놓으라는 아내. 남편이 허벅지에 차고 있는 주머니 같은 물건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소독도 해야 되고. 뭐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신장에서 방광 쪽으로 내려가는 그 소변줄 자체가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고 계속 그 신장에 고여 있으면 염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장에 고여 있는 그런 소변 같은 거를 밖으로 인위적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 투석으로 버텨오다 결국 3개월 전 소변 주머니 시술을 받았다는 남편. 원래 이제 신장암이었는데
신장을 뭐 지금 다 절제하고 왼쪽에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8년 전 신장암 진단을 받은 남편은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 자국들. 다 수술 자국이에요? 네, 다 수술 자국이죠. 네네. 처음에 발병됐을 때는 신장 전체를 다 드러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한 14cm, 15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까지 신장 수술했을 때 그럼 총 수술은 얼마나 자주 하신 거예요? 일단 신장 쪽이 한 2번이고 폐 쪽이 한 3번? 3번 정도? 소독을 하고 붙이고. 시술 부위에 감염과 염증이 일어날 수 있어 소독은 필수.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죠. 뻐근해. 아이들 앞에선 애써 밝은 얼굴로 버티는 남편이지만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의 컨디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 좀 쉬고. 저도 모르게 이제 여기에 힘을 주고 있거나 신경을 쓰다 보면 여기가 되게 뻐근한 그런, 허리가 전체적으로 뻐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좀 서 있기 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잠깐 누워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눕는 거고, 힘이 없거나 울렁증 그럴 때 모바이트 솔리드지만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그렇게 생사의 고비를 오가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은아, 아빠 한번 괜찮은 거 가서 봐봐. 아빠 조금 안 좋은데. 밥 먹어야 되는데. 안 좋아? 저녁 무렵이 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 아직 열은 괜찮은 것 같아. 좀 이따가 좀 이따 나가볼게. 밥 좀 이따 먹을 거야? 조금 이따 나가볼게. 알았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는 수시로 기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땐 누워서 쉬는 것밖엔 손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좀 이따 나와본다 했거든요. 좀 참다가. 진짜 많이 아플까봐 좀 걱정되기는 하네. 내일 저렇게 아프면 또 식욕도 딱 떨어지거든요.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아내. 그런데 잠시 후 다행히 기운을 좀 차린 걸까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체온 체크부터 합니다. 36.8도. 그 병원에서도 한 37도 전까지 괜찮다 했어?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 이제 밥 줄까 그러면? 그래. 저거 먹을 수 있을 거야. 좀이라도 먹을게. 8년째 투병 중인 남편 때문에 식이요법 전문가가 다 됐다는 아내. 끼니 때마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맛이 없잖아요. 익혀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야채도 칼륨도 많고 섬유질이 많아서, 그리고 신장이 아니고 다른 거가 안 좋으면 괜찮은데 신장 때문에 다 익혀서. 항암 치료 중인 환자의 성장기 아이들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다 신경 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다행히 어떤 음식을 내어주든 잘 먹어주는 아이들. 남편도 입맛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녁밥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내 최세연. 출근을 서둘러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랍니다. 오빠 갔다 올게. 안 늦었어? 얘들아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다녀와. 오빠 이거 대충만 치우고 설거지는 하지 마. 응? 알았어. 몸도 안 좋으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마. 응? 엄마 갔다 올게. 남들은 퇴근하는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 아내.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고. 다녀와. 갔다 와.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제법 유명해졌지만 아직까지 매니저가 없는 가수 최세연. 왕복 2시간 거리의 일터까지 운전도 직접 합니다. 지금은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컸지만 아직은 그래도 어리니까요. 둘만 놔둘 수 없고 또 환자가 있으니까 또 환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불안하고. 집을 비울 땐 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그녀. 1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하며 무대에 서고 있는 그녀의 일터죠. 비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좀 일찍 왔어요. 백성아 씨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아요? 괜찮아요. 매일매일 걱정해요 내가. 안 그래도 사장님 얘기 많이 물어봐요. 아프기 전 남편이 노래하던 무대를 그녀가 이어받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세연입니다. 방송 출연 전에도 라이브 카페 업계에서는 제법 유명한 가수였다는 그녀. 금세 후끈 달아오른 객석의 분위기. 손님들이 주는 팁은 주요 수입 중 하나입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무대에 선 그녀도 힘을 얻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무려 1시간여를 연달아 노래하고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 잠시 쉬는가 싶었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상당히 빠져서 네네. 좀 빠졌는데 우리 세연 씨가 좀 와서 잠깐 해주면 좋겠는데. 네네, 제가 한번 열심히 가볼게요, 사장님. 좀 이따 봬요. 네. 급하게 다른 라이브 카페로 향하는 최세연.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라이브 공연.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보컬. 라이브 카페에서 받는 월급과 가끔 들어오는 행사 수익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그녀. 아픈 남편 대신 가장의 짐을 짊어지게 된 그녀에겐 작은 무대도 감사할 따름이죠. 집에 있는 남편은 아이들 잠자리를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거실에서 잠을 잔다는 아이들. 시연아 재밌게 봐 민규랑. 네. 아빠 조금 금방 올게. 홀로 어딜 가나 했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 부부가 가수 아니랄까봐 기타와 마이크가 눈에 띕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음악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와이프도 유튜브를 하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이곳에서 하고 있어요. 생사를 오가는 투병 중에도 음악을 놓지 않았던 남편. 틈틈이 곡을 쓰고 있다는데요. 글귀는 뭐예요?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썼을 거예요, 이 가사를. 내가 혹시라도 이제 떠나게 되면 와이프한테 이제 큰 빈자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큰 빈자리가 생겨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행복했던 거 기억해주고 그런 마음을 좀 이제 글로 써서 곡을 만든 거거든요. 시간을 준비해둬요. 그대에게 큰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유서를 써내려가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노래. 잠을 자도 돼 내가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나 이제 가 수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겨왔던 시간들. 자신이 사라진다는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남겨질 아이들과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두려워 너무 미안해 내 모습 힘든 모습 보이긴 싫어. 아이들하고 와이프만 남는다는 생각하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예고 없이 찾아왔던 병처럼 이별조차 갑작스럽게 찾아오진 않을까.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은 오늘도 쉬 잠들지 못했습니다. 걱정으로 지새운 탓일까? 지난밤부터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골반이 아프지요? 골반도 아프고. 늘 그랬잖아. 늘 골반도 아팠었잖아. 무릎이랑 골반이랑 너무 아파. 그래도 뭘 좀 먹어야지. 아무것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손이 계속 물렁거려. 얘만 그러냐? 손가락에 경련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밤까지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하는 거 싫고 하는 거 너무 싫어. 피도 잘 안 나오니까 피 뽑는 것도 너무 힘들고. 괜찮을 거야. 지금 살짝 내려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좀만 있어보자. 아휴, 너 힘들게 해서 어떡하냐. 도와주지 못할 말이야. 한 분이 이동집에 가셨죠. 가면은 너무 고생하거든요. 안 갈 수도 없지만 가면은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 검사들이 또 힘들어요. 피도 뭐 한두 번 뽑는 게 아니고 엄청 피도 많이 뽑고 주사도 맞고 검사도 하고 다음 날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끔찍해하죠. 몸져 누운 아빠 때문에 덩달아 딸 시은이도 바빠졌습니다. 왜? 이제 괜찮아? 안 움직이네. 아까 전에 막 움직였는데 그치? 덜덜덜덜. 수시로 아빠 곁에 와 위로를 건네주는 고마운 딸. 시은이가 첫 돌을 맞을 무렵 암 선고를 받은 아빠. 응급실 실려가고 우리 할머니네 맡겨놓고 그때 한 달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때 생각하면 막 슬프고 그래요. 병원에서 수술하는 아빠 모습이 상상이 돼서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도 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비록 아픈 모습이지만 시은이에게 아빠는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세상의 전부죠. 어느새 밤이 되고 오빠 괜찮아?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아파? 어, 38.5도. 오빠 병원 가자. 지금 빨리 가자. 응급실 가기 싫다. 가야지. 오빠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어? 빨리 가야 돼. 나 저기 노래하러 못 간다고 얘기할게. 얘기하고 나 옷만 갈아입고 바로 가자.
안 돼. 어차피 결국은 또 가게 되잖아. 참으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참어? 가자. 어? 가야 돼. 갈 거야. 알았지? 가자. 이제는 더 이상 응급실 행을 미룰 수 없는 상태. 아내는 침착하면서도 재빠르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깁니다. 전기 매트부터 베개까지 챙길 물건들이 한보따리입니다. 거의 입원하실 것처럼 모든 걸 준비해 가시는 것 같아서. 모르거든요. 거의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적어도 하루는 또 있어야 되는데 하룻밤도 엄청 추워요. 응급실 갔다 올게. 너네 알아서 잘할 수 있잖아 이제. 그렇지? 발걸음을 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남편. 아내의 팔에 의지한 채 힘겹게 차에 오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응급실 행. 하필이면 폭우까지 내리치는 날씨.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발열과 오한이 심해지고 있는 남편. 위태로운 빗길을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왔다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오빠 지금 접수하고 했고 역시나 6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사람도 없는데? 기본 환자는 6시간 기다리는 거. 응급 환자들이 몰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이 없는 상황. 그 사이 오한으로 온몸을 떨기 시작한 남편. 이렇게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 속절없이 쏟아지는 폭우까지 심란함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상 시간보다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남편. 또 한 번의 고비를 부부는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입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던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든 아이들이 깰까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서는데 일어나. 다 들켰어. 다 티나. 아니니? 아빠가 아니네. 아빠? 괜찮을 거야 이제. 좀 어떠세요? 그래도 갈 때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약을 더 먹고 그래야 되는데. 간단한 거. 됐다. 왜 자? 됐다. 왜 자? 됐다. 엄마 해? 아프면 안 돼. 좀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병원이란 곳이 좋지는 않지만 저는 병원에 있을 때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겪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또 닥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란 게 항상 있거든요. 부부에겐 유난히 길었던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기 마련. 언제 폭우가 내렸냐는 듯 맑게 개인 하늘처럼 가족들의 얼굴도 오늘은 환해졌습니다. 야, 엄마 한번 보여줘. 진짜 멋있게 한번. 그래. 너 그럼 비트박스. 에이. 리듬 타고 있는 거 다 알아. 오랜만에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 온 가족이 나들이 나온 곳은 동네 마트. 그리고 뚜부. 시은이가 두부김치 해달라고 그랬거든? 반찬이 두부김치인데 막걸리 하나 사야 되지 않아? 누가 막걸리 먹는데? 너. 나만? 혼자? 어떻게 0칼로리야? 결국 막걸리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한 아빠의 쾌유를 기념하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한 가족들. 시은이가 추천한 두부김치가 오늘의 메인 음식. 잘 삶아낸 두부는 암 환자에게도 좋은 음식이죠. 오랜만에 푸짐하게 차려낸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흐린 날이 찾아오더라도 맑은 날에 행복했던 기억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 따르시오 따르시오 더 따르. 오빠는 그냥 콩만 잡아. 어차피 막걸리 남으니까 이거 내가 다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 이쁜이. 오빠도 고생 많았어. 아 뭐야? 아 왜 그래? 아 나는 진짜 따라 눈물 나와. 진짜 맛이야. 괜찮아. 미안해. 아 나 기어이 아내까지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내가 먹는 거 더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맨날 미안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충분히. 더 잘해주려고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힘내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너무 행복해. 그래 행복해서 우는 거지. 다른 거 나도 그래. 알 필요 없어. 그래 건강해. 나는 진짜 막 부자도 안 바래. 진짜 아프지만 않게 살면은 나는 그거가 제일 좋아. 아 진짜 왜 또 눈물 나게 하고 그래. 밥 먹다가 막 하루 이틀 다니지. 엄마는 누가 울면 꼭 따라 울더라. 엄마는 아빠가 울면 무조건 울어 100%. 사랑해 시라. 또 하나 남편의 회복을 기념하는 작은 이벤트. 가수 최세연이 온라인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무대에 오늘은 남편도 함께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우리 백디도 인사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조금 아팠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힘내고 돌아온 백디입니다. 노래가 이어준 부부의 인연. 그 마음은 그리움이라 하면 두 눈을 감고 생각하면 부부에게 노래는 두 사람을 단단히 하나로 묶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죠.